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IT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BTS를 사랑하는 안내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은 한 주였어요. 요즘 뭐 되게 경제 기사가 막 쏟아지던데요. 뉴스거리가 많죠. 주가도 뭐 날리고. 눈물 나.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뉴스 브리핑을 준비할 때 뭔가 마음가짐이 그냥 핫한 거 그냥 갖고 와서 한다기보다는 이거 좀 설명하면 재밌겠다. 약간 앞뒤 스토리도 좀 있고 그런 걸 가져오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도요타의 한방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도요타. 차 회사 도요타. 그렇죠. 네. 도요타 자동차. 어느 나라죠? 일본. 이게 전 세계 몇 위쯤 할까요? 자동차 2위. 회사 중에 2위? 2위. 1위는 누군데? 몰라. 정말 추측으로. 사실 이게 1, 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 1위 갔다 2위 갔다 하는데 폭스바겐이랑 1, 2위를 경쟁하는. 둘 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주류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뭐 핸드폰도 삼성이라는 뭐 이렇게 국내 회사가 있으니까 다들 삼성을 쓰고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차가 있으니까 대부분 국내 차를 좋아하지만 해외를 나가보신 분들이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요타가 많다는 거를 체감을 하실 거예요. 신기하다.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네. 너무 높은데? 배 아픈데? 한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한 6위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요타는 훨씬 앞서 있는 회사죠. 자, 그래서 도요타의 한방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도요타가 잘 되고 있는데 웬 한방? 이미 잘 되고 있는데 한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9월 7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9월 7일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죠. 네. 요즘 뭐 전기차 공개 안 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뭐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전기차를 많이 발표를 하는데 많은 회사와 많은 애널리스트와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이 발표를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왜일까요? 뭐가 특별할까? 글쎄요. 뭐 특별한 게 있나? 그 전기차에? 특별한 게 있으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었을 텐데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전기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이제 첫 차다 약간 이런 타이틀을 이제 도요타가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 많이 쓰잖아요. 그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데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양극, 음극,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이제 따져보면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가 무슨 배터리죠? 무슨 배터리라고 하죠? 리튬? 맞아요. 리튬?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전해질이라는 게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배터리들이 다 이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전기차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액체 전해질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의 팽창, 배터리 가끔 부풀 때 있죠. 이것도 네네. 이제 액체 전해질 때문이고 배터리에서 누액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막 흘러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좀 이슈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전해질이 고체인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단단하고 안정적이고 심지어 충격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는 좀 견딜 수 있어요. 액체는 푹 하고 터지면 그냥 터지는 건데 고체는 찌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형태만 유지할 수 있으면 안정성을 조금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기사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꿈의 배터리다. 그런 꿈에라는 전치사를 되게 많이 붙이던데. 있어 보이려고. 전치사란다. 접두사를 많이 붙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조만간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다 제끼고 주류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미래에 그럴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도요타가 이거를 자동차에 넣어서 한 방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예요, 짜잔, 양산품이에요, 짜잔만 했어도 대박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이 휘둥그레 했을 텐데 배터리만 발표한 게 아니라 자동차랑 같이 발표를 하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 자동차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발표를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도요타에서 발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전혀 아니죠. 상용화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상용화 포함해서 양산을 했다. 근데 사실 지금 발표된 거는 양산차는 아니긴 해요. 아, 네네. 약간 발표를 위한 차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뭐 장착을 해놨다는 게 좀 신기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소식인데 그게 도요타라는 것도 한몫을 했어요. 왜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 전고체 배터리 신기할 수 있지. 근데 전 세계 1, 2위 다투는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새로 냈는데 그게 그렇게 주목할 일인가? 뭐 이렇게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나왔다고 해서 우리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도요타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 그 이유는 도요타이기 때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요타는 지금까지 전기차가 주류가 안 된다고 항상 주장하던 회사예요. 이건 정말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차를 발표해서 지금 두둥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냈습니다. 대단합니다. 라는 기사가 나오기 바로 한 달 전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전기차 전쟁에서 실탄이 없는 도요타. 미 의회에 로비한다는 설까지 나온다. 이 정도로 도요타는 세계 1위 자동차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전기 자동차 개발에 굉장히 인색한 회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는 주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요타는 항상 주장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있긴 있는데 약간 전기차라기보다는 약간 카트 같은 느낌? 전동 카트 같은 느낌의 초소형 전기차가 몇 개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전기차를 주력으로 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우선 도요타가 유명하잖아요. 뭐 다들 아시는데 혹시 어떤 차가 유명한지도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세요? 도요타 차 본 적도 없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은 아세요? 네네. 알죠. 그 기술의 최고봉이 도요타예요. 와우. 제가 알기로는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메이저로 올려놓은 회사가 도요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이 하이브리드가 많이 친환경이라고 각광을 받다가 전기차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인가? 이제 좀 퇴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는 그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빨리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뭔가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이 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도 2030년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놓고 일본 자동차 공업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냐? 보통 이게 반대한다고 하면 뭐 유럽에서 우리 이제 탄소 발자국 제로 정책 하기 위해서 뭐 면제부터 내연기관 판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한 5년만 늘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 아니면 탄소 배출권을 사서라도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본 자동차 공업회에서 뭐라 그랬느냐? 일본은 더 이상 자동차 생산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배수의 진을 친다. 2030년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하면 일본은 더 이상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게 될 거다. 이렇게 강한 반대 표명을 해요. 한국은 비슷하게 2030년, 2035년에 내연기관 종말시키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일본 자동차 공업회만큼 막 강하게 반대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도요타는 지금 다 전기차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연기관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왜 갑자기 전기차에 이렇게 꽂혔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막 다 같이 계몽한 것처럼 갑자기 전기차로 막 몇 년 만에 쏠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기차가 정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도요타는 아니라고 생각할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연기관의 열 효율을 개선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전기차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아니 전기차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잖아. 근데 동등한 수준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산화탄소를 안 내면서 달리는 내연기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여러 기준이 있는데 well to whee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정부터 자동차까지 기름을 생산하는 데부터 기름으로 자동차를 굴리는 데까지의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측정하는 게 well to wheel이에요. 이 측정 기준이 있거든요. 이 측정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도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왜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이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율 중에 화력 발전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100% 도로에 깔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내연기관의 열 효율이 개선되면 그 전기를 생산하고 어쩌고 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나 이 지금의 자동차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비슷해질 거다라는 게 도요타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엮여 있는 게 내연기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도요타는 항상 얘기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엔진 효율이 점점 높아질 거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하니까, 그리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엔진의 열 효율이 한 40% 된대요. 네. 열을 터트려가지고 그중에 40%만 동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도요타에 의하면 울트라 림번 엔진 기술?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걸 개발을 해서 50%까지 올렸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내연기관이 그렇게 빨리 종식될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런 게 있고,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세 번째입니다. 결국에 종착지는 수소차가 될 것이다. 약간 그런 거죠. 그 중국에 신용카드가 없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요새는 다 QR코드 쓴다 그러던데, 중국에선? 맞아요. 지금 그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신용카드를 보급하는 게 너무 큰일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현금 쓰다가 카드 쓰다가 이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국은 카드 결제를 건너뛰었어요. 거의 이게- 현금에서 QR코드로? 현금에서 QR코드로 바로 건너뛰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전기차 막 떠들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를 한번 밟고 수소차로 갈 것이다가 도요타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는 수소차를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미라이라는 차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 수소차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도요타는 전기차를 안 만들고 있고, 전기차 만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바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전기차를 좀 반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언오피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도에 다니고 있는 자동차가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전력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언오피셜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도요타가 그 정도로 전기차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수소차를 굉장히 매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해서 차를 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아요. 드디어 무릎을 꿇었구나. 그렇게 코텐업계 전기차 반대하더니 드디어 무릎을 꿇고 전기차 대열에 합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세계 1, 2위 자동차 업체니까 한번 들어오면 또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하는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얘네가 배터리 기술로 이 전기차 시대를 살짝 찍먹하고 돈을 살짝 빨고 그리고 수소차로 바로 넘어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장착 차량을 발표했다는 것 때문에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걸 발표한 게 도요타라고? 약간 그렇게 전기차 안 만들겠다고 하더니 도요타라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연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어떤? 그러니까 약간 구글에서 옛날에 구글 글래스 같은 거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주력으로 사업을 펼칠 게 아니었는데 엉뚱한 걸 내놓고 그 뒤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토요타에서도 우리가 굉장한 전고체 전기 자동차를 내놨다라고 발표를 하고 약간 시장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게끔 하는데 그 뒤에서는 사실 수소차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구글 글래스 그거 아니에요? 내놨는데 잘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게 연막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잘 됐으면 그렇게 얘기 또 안 했을 거. 안 됐는데 사실 연막이었어. 약간 그런 거지. 우리도 에피소드 잘 안 되는데 그건 연막이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약간 그런 거지. 난 전기차 절대 안 해, 바보들. 왜 전기차를 만드냐? 그러더니 짜잔, 새로운 전기차를.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공개를 하고, 리튬이온 중심의 배터리 기업들이 조금 쇼크를 받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다,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상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SK 그 뭐 자회사는 분리막을 생성하는 업체예요. 그 배터리 분리막.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분리막이 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분리막 업체들 좀 타격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자, 그리고 도요타는 발표하기로는 배터리 생산과 개발을 위해서 16조 원을 투자하겠다. 야, 전기차도 안 만들면서 배터리 생산과 개발을 위해 16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도요타는 배터리 기술이 없죠. 사실 일본의 배터리로 일장 먹는 기업은 파나소닉입니다.
테슬라랑 엮여서 한때 유명했죠. 테슬라에서 파나소닉 배터리 받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공동 출자한 회사가 있어요.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 다시 얘기할까요?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통해서 배터리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도요타가 전기차 하나 발표했는데 왜 그렇게 세간에 집중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해봤습니다. 와, 나 빼고 다 집중했나 봐. 왜? 도요타에. 아, 전 모르겠어요. 차에 우선 관심이 없지만 도요타라는 이제 일본 브랜드, 제가 일본 브랜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악감정이 있어서 이유 없이 싫은데. 민족 감정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가 뭐 그러네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뭐 좀 있으면 에너지 솔루션으로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의 행보도 우리가 같이 볼만하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막 업체라든지 액체 전해질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